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11월 2주차 청약 이제 후반부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될 건데요. 오늘은 위츠와 S캠의 공모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위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츠는 캠트로닉스의 자회사인데요. 삼성전기의 무선 충전기 사업을 인수하면서 회사를 확장시켰고 현재 모바일, 웨어러블, 스마트 가전, 전기차 등등의 전력 전송 전 분야, 그러니까 무선 충전 분야에서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이어폰, 워치 등의 내장형, 외장형, 차량 내장형 무선 충전기를 만들고요. 로봇 청소기나 스마트 인덕션 같은 스마트 가전의 무선 충전 솔루션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유무선 충전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업별 무선 충전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자,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워치, 버즈, 그리고 플립까지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정품 무선 충전기 ODM을 수주하는 등 1차 협력사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이러면서 외형을 좀 빠르게 키울 수가 있었고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면서 그리고 보시면 웨어러블 무선 충전 점유율과 모바일 무선 충전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위치가 높습니다. 자, 최근에는 전장 무선 충전기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차량 탑재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요. 23년에 KG 모빌리티 토레스에 공급을 했고 24년에는 현대차의 인도양 수출 차량에 공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KG 모빌리티 같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케이블의 연결이 없이 주차 바닥면에 설치된 무선 충전 송신 패드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무선 충전 수신 패드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한, 무선으로 충전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CES 2024에서 KG 모빌리티와 공동으로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선보인 바 있으며 지난해 KG 모빌리티 그리고 SG 차지비와 함께 전기차 무선 충전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적으로 기술과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는 가운데 GS 차지비와 함께 화재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웨어러블이든 자동차든 무선 충전의 적용률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전방 시장의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실적을 보다 보니까 우려 요인이 여기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24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규모가 확 침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 고객사의 중국 이원화 업체 진입에 따라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충전 모듈 납품 판가 인하래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들이밀면서 싸게 진입을 하면서 위치와 경쟁을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장 쪽에서도 어차피 내수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는 몇 개 없고 그러면 제조사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저가 경쟁 업체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수익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제품의 판가를 높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다시 보면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대까지 끌어올려졌었지만 24년 반기 기준 3.5%로 뚝 떨어졌고 그 전에도 이익률은 좀 낮은 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반기 실적이 훅 꺼졌기 때문에 24년 전체 예상 실적도 23년 대비해서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솔루엠, RF텍, YM텍, 모바일이나 전기차용 충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 선정을 했고요. 24년 반기 LTM 기준으로 평균 PER은 18.60배를 산출했습니다. YM텍이 평균 PER을 많이 높이긴 했네요. 이 중에서. 아무튼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약 51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7,509원을 산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29.41%에서 14.76%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를 5,300원에서 6,400원을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위치의 상단 기준 PER 15.59배는 솔루엠, RF텍에 비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이라서 솔직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간만에 또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로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단 정도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기관들의 평가 어땠는지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바로 보시죠. 경쟁률은 997.37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6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러면 참여 기관 수가 단밀에 비해서도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만 상장일에 죽 쓰는 거를 본 이후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 일정이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면 참여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5,300원에서 6,4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약 95%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참여한 기관이 조금 있기는 한데 비율상으로 상단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모가는 상단인 6,400원에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확약은 여전히 형편이 없습니다. 딱 3개 기관이 6개월 확약에 참여를 했고요. 건수 기준으로 0.15%, 수량 기준으로 0.23%,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개요 이어서 볼게요. 6,4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92억 원, 시가총액은 약 795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시가총액도 1,000억 원 미만이라서 좀 가볍긴 하죠, 확실히. 그리고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고요. 주말이 꼈기 때문에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은 20일에 대신 밸런스 제19호 스펙과 동시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수량은 50주입니다. 증거금 16만 원. 자, 신주 모집 66.7%와 구주 매출 33.3%로 진행되는데 구주 매출의 주체는 최대 주주인 캠트로닉스입니다. 구주 매출의 비중이 꽤 높다라는 것도 단점이긴 하네요. 왜냐? 공모자금의 일부는 캠트로닉스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요.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0.30%에 해당하는 376만 2천 주는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근데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41억 원, 200억 원대 가볍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20.26%로 아주 높진 않습니다. 이것도 다행이네요. 유통 물량에서는 그래도 강점이 있는 거고 다만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500원, 2,000원, 4,000원, 4,200원, 5,000원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이렇기 때문에 전부 공모가인 6,40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없으니까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하면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 높고 분포표는 괜찮은데 확약은 매우 낮은 전형적으로 계속 보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가벼우니까 받아서 상장일에 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유통 가능 금액 241억 원, 요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는 역사적으로 항상 좋은 성적을 안겨주긴 했습니다. 정말 막 4종목이 동시 상장이고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더블 이상은 가졌어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200억 원대였던 인스피언에도 기대를 좀 걸어봤었는데 YJ링크와 동시 상장한 인스피언이 고가 기준으로 77%밖에 못 갔습니다. YJ링크가 더블을 기록해줄 때 게다가 지금 상황은 인스피언 때보다도 훨씬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악재라고 생각하는 건 이 회사가 24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 예상 순이익이 회사가 공모가를 선정할 때 적용을 했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개 분기 합산은 51억 원 가량이 됐는데 24년 예상 순이익은 약 43억 원 정도 유진투자증권이 전망을 했더라고요. 여기다가 오늘자 시총 기준의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인 18.25배를 적용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6,32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공모가보다 1.25% 낮은 수준. 예전 같으면 밸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이즈긴 하거든요. 200억 원대에 시가총액 700억 원대면은 그냥 무조건 가자 외쳤던 종목인데 왠지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약 수익 구간은 생각을 해보면서 경쟁률에 따라 4일치 이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요거 체크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한 내용들 장단점을 나눠서 기재를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가볍다라는 거고, 리스크 요인은 밸류상 비싸다는 것과 동시상장 이슈, 환불 4일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이런 것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시죠. 신한에 75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200% 등급에 해당하니까 5만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6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우선은 일정상으로 S캠, MOT, 사인앱 소프트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상장일 성과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분위기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해봐야겠죠. 상장일의 경쟁률도 중요하겠고요. 네, 내일 더본코리아가 좀 살리고 분위기를 좀 살려놨으면 좋겠네요. 그럼 위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캠은 하단 미만인데 오히려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